네, 윤상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2022년인가 싶습니다. 근데 2025년에 판결 나왔죠. 판결된 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해 피격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은폐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몰고 간 것이거든요. 근데 방금 윤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실 때 뭐 자료 다 없애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국정원 이 차장님 네, 기관 보고하셨을 때 그 자료 지금 국정원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 가능한 예, 확인 정보죠. 가능합니다. 네, 은폐를 막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폐라든지 삭제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도 2022년에 주장했던 것처럼 뭐 다 없애려고 했다, 은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25년 판결에도 맞지 않고요. 현재 지금 듣고 있는 기관 보고랑도 맞지 않습니다. 네, 판결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은폐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려 지기현 재판부가 한 것인데요.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판결한 거 보면 월북 가능성이 높다거나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의 범행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모두 지휘 계통을 거쳐 정식으로 하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에게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고 있는 그대로 조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하였다. 이렇게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국정원, 감사원,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들을 월북을 조작하고 정보를 은폐하고 지시한 범죄자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것이 판결을 통해서 아니라고 확인이 된 것이고요. 뭐 2년 전의 이야기를 의혹 부풀리게 했던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하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판결한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준 지기현 재판부입니다. 지기현 재판부에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이 은폐를 지시하려고 했다는 것은 전혀 없었다. 지금 국정원에서도 자료 있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실 확인된 거 그대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책 판단 사후적으로 왜곡해 범죄로 구성한 억지 기소인 것이 1심 판결 무죄로 이제 확인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서해 피격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반국가적 행위로 몰았고 비극을 이용했던 윤석열 정부 당시의 만행입니다. 이때 핵심 인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있었고요. 뉴라이트 대표 인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이념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이 차장님,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2022년 7월 6일에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이 고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7월 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지시했다라는 정황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네, 슬라이드 올려주시고요. 제가 특별감사 보고서 열람한 기억으로 재구성한 자료인데요.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 것이 문서가 아니라 손글씨 메모입니다. 손글씨 메모로 7월 5일 9시 30분에 대통령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에서 고발 지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고발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서 바로 메모를 쓴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최혁 검사에게 고발을 지시한 주체 확인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지 김규현 전 원장이 했는지. 그러니까 최혁 그 당시 감찰심의관한테 지시한 그 말씀입니다. 네. 그거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와서 그 지시를 받은 것을 아마 국정원장이 지시를 하는 것이 보고 체계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7월 5일에 김규현 전 원장은 이 보고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아니다 고발해라 라고 지시를 한 거고 그걸 들어서 7월 6일에 원장이 최혁 검사에게 고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맞습니까? 상황 관계가? 예, 그렇습니다. 보고는 수사 의뢰를 보고를 했는데 네. 고발 지시가 온 겁니다. 네, 대통령이 개입해서 고발 작업이 착수가 된 것입니다. 고발 지시를 받은 부산지검 특수통 출신입니다. 국정원의 특수통 출신 검사가 처음 온 거죠. 이때 최혁 검사. 그거는 제가 좀
네, 제가 알기로는 예. 투스톤 검사가 국정원에 이렇게 온 건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당선 직후 최혁 검사가 3월 초순에 국정원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7월 5일에 이 지시가 있고 7월 6일에 바로 고발이 들어가고요. 6월 16일 수사 중지 발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이런 것들이 사실 3월부터 윤석열 당선 이후부터 쭉 진행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존경한 김동완 의원이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5월 24일, 5월 26일에 있었던 NSC 회의에 법률 비서관이었던 당시 네. 지금은 주진우 의원인데요. 당시에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이 참가했다. 요거 확인된 것입니까? 제가 그것은 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법률 비서관이 이렇게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통상은 화요일 날 안보실 1차관 주제로 네. 외교안보 통일 차관들이 실무조직 회의를 하고 목요일 날 안보장관이 직접 모여서 상임위 회의를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그에 따라서 법률 비서관이 참석했다는 건 굉장히 통상적인 일이 아니고 이례적입니다. 통상적인 일이 아니죠. 네, 지금 조금 전에 박성준 의원 그 질의 내용을 보니까 박성준 의원께서 사실관계를 아마 확인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은 거의 드문 경우로 할 수 있겠습니다. 5월 24일과 5월 26일 둘 다 모두 참석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 맞지요? 그건 거의 드문 일입니다. 이 NSC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때부터 이제 법적인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안보에 대한 회의가 아니고 이 NSC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발 작업, 이 감사 작업을 하는 회의를 이때 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맞습니다. 안보 관련 차관들만 실무조정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